네, 4장과 5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과 알고리즘 사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6장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한 이제 해법, 해결책을 찾기에 앞서 모델링을 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그 해법을 찾기 전에 그 해법에 대한 이제 설계, 디자인 단계가 있는데요. 그 설계를 효율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모델링과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장은 설계를 위한 큰 그림 그리기, 설계를 위한 전체 윤곽 잡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델링이란 무엇인가? 네, 모델링 하면 어떤 사물이나 대상에서 불필요한 세부 사항은 좀 제거를 하고 그 대상의 가장 중요한 특성만 강조를 해서 전체의 윤곽을 미리 살펴보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제 단순화하고 추상화를 함으로써 모델링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집을 짓는 이제 건축 설계에서 건축 모델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한옥, 현대식 한옥을 새로 하나 이제 건축하려고 한다면 뭐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뭐 어떤 용도로 쓸 한옥인지 그 전체적인 윤곽과 중요한 특징들 여기서 보면 이렇게 툇마루가 앞에 쑥 나와 있는 2층 구조를 가지고 사실은 1층인데 2층 구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기와는 앞에 이제 두 군데가 쑥 나와서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이제 한옥의 대략적인 큰 그 모양을 미리 이 모델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카의 같은 경우에도 뭐 성능이나 엔진이나 내부 그 기계적인 장치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그런 것들은 빼고 그 스포츠카의 그 어떤 완성도와 매력을 한 번에 보여주는 그 외부 날렵한 디자인 모양에 집중을 해서 겉모습을 전체적인 윤곽을 이렇게 모델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영화를 만들 때 영화 감독은 영화 대본 시나리오를 가지고 전체 영화를 만들기 전에 각각의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스토리보드에 따라서 영화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지를 미리 한번 가늠해 보고 그리고 영화 제작을 시작을 합니다. 간혹 그 액션 영화 같은 걸 보면은요, 액션 영화의 이제 주인공이 이제 적들하고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뭐 무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무술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 주인공은 아주 짧은 시간에 자기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좀 밑을 공격하면 제가 어떻게 방어를 해서 내가 질 확률이 높네. 또 저쪽으로 공격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제가 뭐 동작이 빠르거나 아니면 저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발 늦네. 이쪽으로 해봐도 승산이 안 나오죠. 머릿속으로 순간적으로 몇 가지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 안 보이면 일단 접고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괜히 해봤자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구현이 되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되는데 그 알고리즘을 어, 이제 개발하는 개발자나 또는 관련 그 개발에 관련하는 다른 사람들 또는 그 소프트웨어를 의뢰한 고객 등등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전체 윤곽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소프트웨어의 동작 방식이나 어떤 메커니즘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방법이 필요합니다. 모델링 방법이죠. 첫 번째 방법이 이제 활동 다이어그램인데요. 활동 다이어그램은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알고리즘 단원에서도 살펴보고요. 문제 해결 단원에서도 좀 살펴봤습니다. 알고리즘을 기술하기 위해서 플로우 차트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플로우 차트를 이제 다른 이름으로 활동 다이어그램,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 아래, 이게 활동 다이어그램의 일반적인 예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활동은 어떤 동작들의 다이어그램이라면, 상태는 내부의 상태, 그 동작하는 그 시스템의 내부 상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의 내부 상태를 보여주고 상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죠. 문이 열린 상태, 문이 닫힌 상태. 이 동작의 변화는 어떤 때 일어나는가. 네, 이런 걸 보여주는 상태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문제 분석과 모델링입니다. 주어진 문제는요, 미로를 찾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해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모델링 해야 될 것인가 인데요. 이 미로는 이제 여기서 보이는 여기 A의 위에서 출발을 하고요. P의 아래로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는 문, P 여기는 이제 나오는 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다고 하면 한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하고 바로 보이는데,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다 그러면 안 보입니다. 특히 이제 G가 그 마이크로 마우스라고 해서 이제 G를 흉내낸 로봇들이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걸 이제 단순화시키고 추상화시키면 결국 여기서 출발해서 최단거리로 도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로 전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이걸 찾는 거죠. 모르고 있다면 시행착오로 하나하나 다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미로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데 그 쉽고 단순한 문제로 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알려져 있는 수학의 이론이나 컴퓨터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 미로의 문제를 모델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능한 거죠. A에서부터 쭉 가서 J까지 왔다가, 여기까지는 선택의 길이 없습니다. 무조건 일로 와야 되죠. J까지 오면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K로 가느냐, F로 가느냐. 그럼 K로 가보면 O에서 막히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다시 F로 왔다 그러면 또 길이 두 개가 나옵니다. B로 가거나 G로 가거나. B로 가면 C, D로 가서 또 막히게 됩니다. 그럼 다시 되돌아와서 G로 가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전체 윤곽을 이제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트리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트리는 이제 시작점이 루트가 되고, 나머지가 이제 가지가 되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이제 각각의 이제 그 칸 하나, 격자 하나를 노드로 보고 A, E, I, M, N, J까지 옵니다. 그럼 J에서 선택을 하죠. K로 가보나 되돌아오고, F에서 선택을 해보죠. B로 가보나 안 되니까 되돌아오죠. 다시 G로 가서 P에 도착하면 됩니다. 그럼 이걸 P를 찾는 데까지 가장 빨리 이거를 탐색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답이 뭔지를 알죠. 즉 도착지를 제대로 찾았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면 이미 컴퓨터 쪽에서 존재하는 뭐 아직 그 초보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론들이 있습니다. 트리 탐색을 합니다. 예, 트리를 탐색하는 알고리즘을 여기다 쓰면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 미로는 이 트리라는 형태로 예, 쉽게 모델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델링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그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버리면 금방 쉽게 이 도착점, 네, 이걸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네, 5장 알고리즘 사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알고리즘은 이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명령어들의 집합이다. 명령어들을 순차적으로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뭐 해결 방법, 간단하지만 뭐 낚시를 잘하는 방법, 기계 조립을 뭐 빨리 잘하는 방법, 그리고 뭐 도시간 이동 알고리즘, 뭐 도시간 이동이 차량을 운전해서 간다면 뭐 어느 고속도로를 타다가 어디서 빠져서 어느 도로를 이용해서 어디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다. 뭐 어느 도로는 뭐 몇 시경부터 많이 막히니까 뭐 그 시간대에는 피해서 다른 길로 가야 된다 등등의 어떤 경험과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해법을 제시를 합니다. 낚시를 잘하는 알고리즘도 사실은 보면은 뭐 낚시를 잘하는 비법 같은 거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 알고리즘이 애초에 무엇을 위해서 의도된 알고리즘인가에 따라서 그 알고리즘이 원하는 대로 즉 알고리즘에 따라 명령어들을 잘 수행을 하면 애초에 원했던 작업이 정확히 수행이 될 경우 우리는 이 알고리즘대로 하면 틀림없어 정확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알고리즘들은 정확한 명령어들을 사용하고 이 명령어들이 적절한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그 적절한 순서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제어 흐름이라고 하는 구조를 알고리즘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6장에서는 이제 해결책 모델링 해법을 미리 큰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6장에서 해결책 모델링에서는 크게 모델링 도구로서 활동 다이어그램, 액티비티 다이어그램과 상태 다이어그램,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하는 이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활동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 이제 앞에서 5장에서 살펴본 대로 플로우 차트와 같은 용어라고 얘기를 했고요. 명령어들이 실행되는 명확한 순서와 뭐 선택, 그 다음에 그 반복 이런 것들이 명확히 제시가 돼서 명령어들이 실행되는 순서가 명확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상태 다이어그램은 기존에 어떤 이제 복잡한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가 이해가 잘 안 갈 때 이 상태 다이어그램을 보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동작을 할 때 여러 가지 상태로 변하는데 그때 그 상태가 변하는 동작과 왜 변하게 되는지 뭐 어떤 기능 때문에 뭐, 뭐 어떤 동작을 하고 그 동작이 또 다른 동작으로 이어지고 이런 어떤 연관관계나 인과관계에 있어서 상태 변화 같은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상태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을 깊게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하고요. 활동 다이어그램은 이제 고객이 어떤 시스템을 원하는데 고객이 원하는 대로 시스템이 잘 모델링이 돼서 실제
설계와 개발에 반영이 될 것인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네, 5장 알고리즘 사고에서는 플로우 차트라는 이름으로 주로 불렀는데 6장에서는 모델링 도구로 활동 다이어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부르겠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걸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이름인데요. 모델링에서는 플로우 차트보다는 활동 다이어그램이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 다이어그램은 기본적으로 뭐 플로우 차트와 동일하다 보니 명령어가 수행되는 그 명령어들 사이에 순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그림에는 뭐 선택에 따라서 어떤 건 명령어를 실행하고 어떤 건 실행하지 않기도 하고 또는 동일한 명령어를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계속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령어가 수행되는 순서가 선택이나 반복에 의해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실행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입력값이나 또는 계산의 결과값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활동 다이어그램은 그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시스템 또는 뭐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되도록이면 단순하게 표현하고 추상적으로 표현해야 되지만 실행돼야 되는 명령어 자체는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엇을 하는 건지 모르면 그 다음에 뭐 선택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반복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즉, 제어 흐름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어 자체는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플로우 차트와 마찬가지로 활동 다이어그램에서 사용되는 이제 기호들은 뭐 이렇습니다. 앞에서 보아온 대로 비슷하죠. 자, 이 점 하나가 이제 다이어그램의 시작을 나타내고요. 점과 그 더 큰 서클이 하나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게 이제 종료를 나타냅니다. 다이어그램의 종료. 그리고 이렇게 둥근 어떤 사각형에서 이렇게 뭐 사각형으로 하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양옆을 이렇게 둥글게 표현한 거죠. 이게 액티비티 자체, 활동 자체를 나타내고요.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런 활동들, 즉 명령어들이 실행되는 순서, 제어 흐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른 모양은 어떤 그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또는 병합도 이루어집니다. 선택은 어떤 논리적 연산의 결과로서 A냐 B냐 뭐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서 순서가 그쪽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병합은 여러 개로 갈라졌던 선택에 의해서 여러 개로 갈라졌던 실행 순서가 다시 한 군데로 모일 때 병합이 이루어집니다. 일단 그 순차적인 그 실행만을 나타낸 예를 보면은요, 아침 일상을 나타낸 활동 다이어그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 하고 샤워하고 머리 말리고 아침을 먹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샤워하고 머리 말리기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될 것 같아요. 머리 말리고 뭐 씻지도 않았는데 머리를 말리나요? 그런데 뭐 사람에 따라서는 샤워하고 머리 말리고 나서 양치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아침을 먹기 전에 주로 양치질을 하죠. 양치질을 하고 아침을 먹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약간씩은 바뀌어도 되지만 또 인과관계에 의해서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시작에서 종료까지 각 명령어들이, 각 활동들이 화살표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어 흐름에서 선택의 예인데요.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주로 어떤 그 논리값을 계산을 하고 그 논리값에 따라서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참이냐, 거짓이냐. 논리의 어떤 연산 결과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데, 참이면 뭐 A라는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거짓이면 뭐 B라는 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실제 예를 보면은요, 은행 ATM, 뭐 주로 우리가 현금 인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현금 인출도 하지만 입금도 합니다. 그 은행에 있는 그 ATM 머신에 대한 다이어그램 모델링입니다. 일단 우리가 뭐 거기다 카드나 통장을 넣고 뭐 비밀번호 같은 거를 넣은 다음에 계정을 확인을 하죠. 그리고 들어가면 메뉴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여러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withdrawal, 인출과 deposit, 예금, 입금을 하는 거 두 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인출을 하겠다 그래서 withdrawal 누르면, 그 다음에 이제 인출 명령이 실행이 되고, 사용자가 돈 얼마를 찾고자 하고 돈을 넣겠죠, 액수를.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잔고에서 찾고자 하는 돈보다 잔고가 많으면 뭐 무리 없이 금액이 인출이 되지만, 돈이 잔고가 적으면 인출 불가가 되겠죠. 그리고 시스템이 멈춰버리고 다시 원상복귀가 되죠. 정상적으로 인출이 되면 이제 잔고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니까 빠져나간 나머지 그 잔고가 다시 갱신이 될 겁니다. 만약에 처음에 여기서 입금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 뭐 돈을 꺼내서 거기 입금, 거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뚜껑이 탁 열리면 거기다 돈을 탁 넣죠. 그러면 ATM 머신이 돈을 이렇게 인지를 하고 얼마가 들어갔는지 돈을 카운트 센 다음에 이제 뭐 얼마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맞다라고 누르면 이제 돈이 입금이 되고 계정이 다시 늘어나지요. 그렇게 잔고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선택도 이루어지지만 병합도 이루어지는 그 디지털 카메라 사용에 대한 모델링입니다. 일단 디지털 카메라를 우리가 전원을 딱 켜면 일단 메모리가 이미 꽉 차 있는 상태면 더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메모리를 교체하라는 뭐 메시지나 이런 게 나올 거고, 메모리를 교체해야 이제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고 넘어오고, 만약에 처음에 켰을 때 메모리가 가득 찬 상태가 아니면 뭐 정상 동작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카메라로 뭔가 찍고자 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 셔터를 누르면 찍힙니다. 근데 또 다른 걸 찍으려고 한다면 다시 이 상태로 올라가서 또 뭐 좀 전에는 메모리가 가득 차지 않았지만 이번에 한번 찍고 나서 메모리가 또 가득 찰 수도 있으니까 체크를 또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은 위에서 처음에 전원을 켜고 내려왔을 때 여기서는 일로 가는 거 아니면 일로 가는 거에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메모리가 가득 찼냐 아니냐.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정상 동작의 경우와 메모리 카드를 교체하고 난 후에 동작이 여기서 병합이 이루어져서 그 다음 단계인 카메라 초점 맞추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위를 다시 보면은요, 아래에서 또 선택이 일어나거든요. 계속 촬영할 것인지 그냥 전원을 끄고 마실 것인지. 그럼 계속 촬영을 하기 위 계속 촬영을 하려고 한다면
여기서 다시 병합이 이루어진 상황이 되는 거죠. 처음에 전원을 켜고 들어온 상태와 사진 한 장 찍고 나서 다시 들어온 상태.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반복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온라인 상점에서 이제 물건을 다 선택을 하고 카트에 다 집어넣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제를 하려고 할 때 결제 진행 버튼을 누르는 단계부터의 모델링입니다. 일단 결제 진행 버튼을 누르면 배송지를 입력하거나 또는 이미 입력된 배송지가 있으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거기가 맞는지. 그 다음에 이제 최종 결제 버튼을 딱 누르면 그 쇼핑몰, 그 온라인 쇼핑몰이 지원해주는 카드들을 보여줍니다. 마스터, 비자 우리가 다 아는 거고, 미국에서는 이제 디스커버 카드라는 게 많이 쓰이고요. 페이팔도 많이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의 경우는 각 신용카드에 카드 번호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드 만료일이 언제인지 또는 카드 뒤에 있는 세 자릿수 또 비밀번호 같은 이상한 카드에 붙어 있는 CV라 그러나요? 그걸 누르라고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입력을 하고 카드 만료일 다 입력을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페이팔은 이제 카드랑 사용 방법이 조금 달라서 사용자 입력과 패스워드를 통해서 그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최종 구매 확정을 하게 되는 명령으로는 다 병합이 이루어져서 한데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 확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게 종료가 되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 상점에서 결제 과정을 이렇게 활동 다이어그램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모델링된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중에 구체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 정도 모델링을 가지고 직접 프로그래밍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좀 더 각각의 명령이 좀 더 구체화돼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프로그래밍이 되죠. 이거는 상당히 단순하고 추상화된 그런 모델링입니다.